대한영상의학회 다보영TV 진행자 김수진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방사선 검사입니다. 설명을 위해 대한영상의학회 방사선 안전관리이사이신 이종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입니다. 네, 교수님 방사선이라고 하니까 약간 위험할 것 같고 몸에 해롭지 않나요? 방사선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방사선, 저희가 사용하는 엑스레이 선과 방사능 누출에 대해서 조금 더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사선이라는 것은 X선을 사용하는 검사고 비교적 에너지가 높지 않은 방사선을 사용해서 검사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만큼 짧은 시간만 엑스레이를 내서 찍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사선이 쏘일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방사능 누출 사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의 물질이 몸 안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안에서 계속 피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피폭을 받는지 모르고 피폭도 상당히 오랫동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방사선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학과에서 비교적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성인보다 어린이가 검사나 약에서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많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어린이는 방사선 검사 받아도 괜찮나요? 예, 성인보다 어린이가 방사선에 대한 감소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1시버트라는 단위의 방사선을 쏘였을 때 성인의 5%의 암 확률이 있는 반면에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 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학과에서는 신생아나 소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방사선을 적게 사용해서 검사를 사용하고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검사, CT를 제외하고 MRI나 아니면 초음파 같은 것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린이는 좀 피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임신한 사람들은 태아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예, 태아도 소아랑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생기는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사선에 취약한 것이 맞습니다. 특히 배 안에서 장기를 형성하고 있는 임신 초기인 3주에서 8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들이 이제 100mS를 기준으로 위험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100mS 미만일 경우에는 태아한테 가해지는 위험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100mS 이상이 쏘였을 경우에는 태아에게 근골격계 장애라든가 지능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mS 정도 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 복부 CT 같은 경우를 10번에서 15번 정도 찍는 양이고 흉부 사진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치과 촬영 같은 경우는 1000장 이상 찍어야 되는 굉장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영상 검사, 방사선 검사를 가지고 그만한 방사선량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임신을 하셨는데 이제 초음파나 방사선 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그런 말씀 해주셨네요. 그러면 교수님 이렇게 방사선 검사를 많이 하는데 왜 하는 건가요? 장점이 뭔가요? 다른 검사에 비해서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슴 사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촬영으로서 이제 가슴 전체를 볼 수가 있고요. 가슴 촬영 한 번 하는 것이 이제 가슴 흉부 CT를 찍는 거에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정도의 선량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면서도 빠른 시간 안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보통 뼈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방사선 검사를 하면. 근데 뼈 말고 다른 곳도 볼 수 있나요? 예, 방사선은 크게 네 가지를 신체에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검은 것이 이제 공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물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뼈 이렇게 네 가지를 구별합니다. 뼈 같은 경우 이제 가장 방사선 검사를 많이 하신다고 아시는 거가 되겠고요. 가끔 방사선 검사를 할 때를 보면 저도 방사선 검사를 해봤거든요, 교수님.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안 참으면 뭐 큰일 나는 건가요? 폐 사진을 찍을 때 주로 숨을 이제 많이 들여마시고 찍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는 네 가지로 구별하는데 숨을 많이 들여마시게 되면 공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폐가 조금 더 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하얗게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숨을 들여마시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숨을 많이 들여 마시게 되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검게 보이는 폐 부분이 증가를 해서 아래쪽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숨을 들여 마시고 참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사선 검사가 짧은 시간 안에 시행을 하지만 그 동안에도 흔들리게 되면은 저희들 영상 판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숨을 들여 마시고 참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안 참거나 숨을 크게 안 들이마시거나 하면 잘못 나올 수도 있나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게 보여야 되는 부분이 검지 않게 되면 그 부분을 이제 폐암이나 폐렴으로 오인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숨을 많이 들여 마시지 않아서 폐 아래쪽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거기 있는 병변들을 저희가 놓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움직이시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흔들려 가지고 영상 판독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들이마시고 참아야 되겠네요. 교수님, 근데 보면은 뭐 시계도 빼시고 뭐 반지도 빼시고 귀걸이도 빼세요 이런 말도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방사선은 파형입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 물질이 있으면 뒤가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면 제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앞쪽에 이제 강한 금속 물질이 있으면 뒤쪽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뒤쪽에 있는 정상 조직들이나 비정상 조직들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액세서리 같은 걸 빼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비정상적인 소견을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굴에 이제 매직 같은 걸로 점을 찍는 것이 진짜 점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것처럼 머리를 묶는다던가 아니면 단추가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진단에 혼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빼시고 그다음 옷을 갈아입고 사진을 찍습니다. 아, 단추도 문제가 되는 줄은 저는 몰랐네요. 네, 오늘 이종석 교수님 모시고 방사선 검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영상의학회 다보용TV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정확한 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